안녕하세요. 우리 전통문화 배우기의 정경아입니다. 놀이. 글쎄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놀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조상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한 해의 풍년을 바라기도 하고 또 서로 간의 교감도 나눴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민속놀이를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붓하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배워볼까 합니다. 역시 함께 하실 분은요, 이상호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민속놀이를 배웠고요. 오늘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민속놀이를 배울 텐데요. 네. 실외와 실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실내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현저히 떨어지죠. 네. 대신 머리를 쓰는 놀이 또는 어떤 놀이 도구를 가지고 노는 놀이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좀 머리를 좀 쓰면서 함께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의 선조들은 어떤 실내 놀이들을 즐기셨나요? 아무 준비물 없이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세는 거, 네. 다리샘이라고 하는데, 이거리 저거리 땅거리라고 하는 놀이, 또는 뭐 비계 같은 거를 벼락을 해갖고 숨긴 다음에 도둑 잡기, 그 다음에 칠교, 유객주, 유객환, 그 다음에 고누, 이런 여러 가지 놀이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칠교, 쌍육, 고누, 그 다음에 승경도, 이렇게 놀이 4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민속놀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실내 민속놀이는 칠교놀이입니다. 칠교놀이 어떤 건가요? 네, 칠자가 7칠자고요. 교가 교묘할 교자예요. 그러니까 7개의 교묘한 조각, 이런 뜻이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는 탱그람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져 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놀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래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예.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한 5,000년 전에 중국의 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또는 뭐 접시를 깨트렸는데 그걸 다시 맞추다 보니까 안 맞아서 이렇게 저렇게 맞히다가 만들었다는 그런 설도 있고, 현재까지는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동양과 서양으로 널리 퍼진 놀이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앞에 지금 칠교놀이에 사용되는 그 놀이기구가 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도 하고 싶다. 어떻게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되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나무를 이렇게 송판이나 이런 걸 켜서 네.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다행히 가까운 문방구에 가시면 1,000원 또는 2,000원만 주시면 쉽게 이 나무로 된 그러한 칠교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칠교판이 저희 앞에 큰 것과 작은 거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 크기도 원래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나요? 원래 가로, 세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10cm 정도가 대부분 일반된 형태인데, 네. 이렇게 큰 것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서 보인 것이고, 색깔이 없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색깔이 있는 것은 더 눈을 현란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단색, 나무색으로 되어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이 갖고 놀기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 시간은 어느 때보다도 조금 머리를 써가면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칠교놀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럼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네. 혼자 이렇게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또 여럿이 갖고 놀 수가 있는데, 혼자 가지고 놀 경우에는 이 7개 조각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이에요. 네. 예를 들면 한번 제가 이렇게 집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걸 7개의 조각을 어떻게 해야지 집이 될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간단한 집의 형태가 됐잖아요. 금방 저는 요 하나 금방 하셨네요. 만약에 네. 이걸 또 요렇게 한다면 또 색다른 집의 형태가 되겠죠?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 그쵸?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혼자 놀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또는 둘이나 여럿이 놀 때는 예를 들어서 한쪽 편이
너희들은 꽃 모양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쪽 편에서 그 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연꽃도 있고 뭐 장미도 있고 그래서 빨리 꽃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또 이쪽에서 동물 모양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주어진 어떤 형태를 만들려고 할 때 그걸 빨리 만드는 편이 이기는 그러한 형태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미션을 수행하세요. 예, 이런 맞아요. 게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싶은데요. 그런 형태가 되죠. 아니 이걸로 숫자도 만들고 한글도 만든다면서요. 뿐만이 아니라 예. 뭐 건물, 동물 약 한 6천여 가지 형태의 못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7개의 교묘한 조각이다. 그래서 이름도 7교라고 이름 졌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놀이는 승경도입니다. 선생님, 예. 승경도 저는 많이 생소하거든요. 어떤 놀이죠? 요즘에 하도 안 해서 이 놀이를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놀이 규칙이 좀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끊어진 놀이인데 네. 다행히 연기 향토박물관에서 이걸 복원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이시다시피 이런 놀이판이 우리 손에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글씨가 많잖아요. 네. 이 각각이 조선시대의 다 벼슬입니다. 어머.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영의정,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또 뭐 공조판서, 형조판 이렇게 대사헌. 그렇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전부 조선시대의 관직명이 여기 쫙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제 이 말들이 이걸 구를 윤자를 써서 윤목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이렇게 굴려가서 개가 나오면 얘를 묵가로 시작해서 개가 훈련 도감으로 가면 훈련 도감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점차 벼슬이 높아지다가 잘못하면 낙향하는군요. 낙향도 하고 네. 또 감옥에도 가요. 여기. 오. 서영 파직 뭐 이런 심지어는 파직당해서 여기서 이제 아예 탈락하기도 하고 네. 또 다시 복직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놀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아주 네. 잘 짜여진 놀이라는 것과 네. 또 하나는 이 놀이를 잘하면은 국사나 역사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그렇죠.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요, 이 놀이를 이순신 장군께서도 좋아하셨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맞나요? 난중일기에 보면 네. 한가한 때 그 부하 장병들이랑 이 승경도 놀이를 했다라는 기록이 난중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 양반들 같은 경우는 이 놀이를 즐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되면 어떤 직책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이 봉조하예요. 봉조하. 그러니까 봉조하는 뭐냐면 임금님 고문. 옛날엔 임금님은 누구나 될 수 없잖아요. 임금이 되면 그는 역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님은 안 되고 임금님의 고문 역할인 봉조하까지 가면은 이 놀이판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사실 궁금했었어요. 놀이에서도 임금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봉조하라는 최고봉을 향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배워볼까요? 예. 네. 이 말이 노는 사람의 수입니다. 만약에 5명까지 놀 수 있죠? 네. 우리는 둘이니까 3개를 빼고 이 둘만 가지고 하는데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초인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윤목을 번갈아 굴리죠. 독의 거리잖아요. 네. 그러면 거래에 해당하는 게 진사입니다. 아, 써 있네요. 네, 두개 거래, 거래 윤모. 진사는 13번이니까 여기 진사. 내가 이제 진사로 하면 네. 한번 굴려보셔요. 유시면 걸윷. 유시면 무가에서 시작합니다. 아, 무가요? 무가 밑에 번호가 3번. 3번이네요. 네. 3번이 여기 있네. 예. 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도는 여기 있죠? 아니죠. 도는 여기 1번.